안녕하세요 여러분, 엄프로입니다. 오늘은 엔진룸 클리닝을 해볼 건데 낮 기온이 그래도 영상 1도에 1도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소하게 할 건데 오늘 엔진룸을 고압 세척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확인하면은 엔진룸은 물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디테일링 사업을 하면서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이, 제 방법이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시공 방법을 따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 그렇게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있었던 차량도 여태껏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종이 모두 같다고 할 수 없어요. 자동차는 구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엔진룸 한번 열어보고요. 엔진룸 상태 먼저 볼까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신차 출고하고 한 번도 엔진룸을 케어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드레싱이라던가 이런 흔적도 없습니다. 굉장히 더럽죠? 엄청 더러워요. 이 정도. 근데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긴 하거든요. 엔진룸 클리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더럽잖아요. 더럽기 위해 더러우니까 클리닝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엔진룸 안에는 이 유분이라던가 아니면 각종 오염물질이 끼게 되는데, 이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고무호수들은 오염물이 고착되면은 유분이랑 합쳐져서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볍게라도 보이는 곳만이라도 엔진룸은 한 번씩 클리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차한 다음에 가볍게 닦아주시는 게 좀 좋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시공을 할 차량은 9.5세대, 어코드 9.5세대 자연흡기 차량이죠. 자, 자연흡기 차량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연흡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진, 기본적으로 엔진에 옆에 뭐 다른 기계적인 게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뭐 터보라던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게 없습니다. 진짜 그냥 간단하게 엔진이에요. 엔진 앞에 뭐 알터네이터부터 해가지고 배터리, 정말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간도 굉장히 많고, 독일 차들 보게 되면은 이 엔진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배선부터 해가지고 이 냉각 시스템, 흡기 시스템, 여러별 배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구조를 가진 자연흡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외에서는 진짜 그냥 아예 물을 쏴버립니다. 물을 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냐면은, 엔진룸을 물 세척하지 말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처음에 이런 흡기 계통,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ECU 있는데,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여기 알터네이터, 그리고 전자 장비들, 뭐 좀 가지가수가 많아질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흡기 라인, 엔진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 통로, 그리고 전기 장치, 그리고 메인 컴퓨터, 이런 쪽에 혹시나 습기 유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차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이 방수라던가 이런 게 기본 생활 방수라죠. 그 정도는 다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고압 세척을 한다 해서 이 엔진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터보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흡기 차량보다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엔진룸 옆에 주변에 있는 배선 전기장치들을 보면요, 이 플라스틱과 고무류로 이루어진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열이 이 흡기 쪽으로 해가지고 배기 쪽으로 배출되는 쪽이 최대 700도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 열이 많은 쪽에 근접돼 있는 배선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배선 이 꼽는데 이런데 안에도 다 고무 처리가 다 돼 있긴 하거든요. 이런 꼽는데 안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물 쏴도 크게 이상은 없는데, 이게 열 때문에 산화가 되고 경화가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실링 자체도
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기라던가 이런 데 누적이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전자장치라던가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게 첫 번째,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 구조가 복잡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고압 세차하는 거를, 물을 사용한 세척하는 거를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하신 분들, 디테일링 사장님들, 저도 디테일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동차 중에 꼭 굳이 물이 닿으면은 안 좋은 부분을 마스킹을 해가지고 고압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고압 세척을 그러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굳이 해야 되냐? 이게 사람이 닦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닦는 게 케미컬로 해가지고 닦지만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브러쉬로 닦고 그냥 아래로 이제 세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그 중에 이제 미국 차량들이나 일본 차량들, 특히 일본 차량들이 해외에서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해외에서는 정비소라던가 세차장이 꽤 멀어가지고 집 앞에서 세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튜버 찾아보면은 그냥 물 뿌려버려요. 물 뿌려버리고 그냥 여기다 폼 뿌린 다음에 브러쉬질 하고 그냥 고압 세척한 다음에 시동 걸어가지고 마무리합니다. 그치만 이게 차량 연식이라던가 관리라던가 그리고 모든 차량이 전부 다 엔진 구조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일반인들은 고압 세척, 특히 셀프 세차장에 가가지고 이 물 뿌린다? 그거를 저는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고압 세척을 해도 된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고, 고압 세척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도 틀린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커버를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이 자동차 내부 구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면은 고압 세척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엔진룸 세척을 한다면은 어떤 부분을 그래도 조심해야 될지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알려드리긴 할 건데,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자동차 수입차 전문 디테일링 사업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어요. 사업도 해왔고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건 아니니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단 9.5세대 기준으로 커버링을 해야 될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있죠. 9.5세대 기준으로 어디를 마스킹 해야 될까요? 이쪽은 괜찮습니다. 이쪽은 괜찮고, 자동차를 전기를 생성하는 장치죠. 이쪽을 마스킹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쪽 안쪽에 코일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쪽이나 두 번째 이쪽 센서 부분, 다음 배터리, 그 다음 ECU 있는 쪽, 그리고 위에 있는 전자장비까지입니다. 9.5세대 기준으로 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만 해도 충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ECU, 배터리,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그리고 이쪽 센서가 보이는 쪽은 가볍게 마스킹을 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이쪽 공기를 빨아들이는 쪽인데, 여기도 안에 물을 쏘게 되면은 이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배출구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저희가 물 사용량이 아마 많겠죠. 이게 고압 세차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건을 좀 쑤셔 놔줍니다. 그 다음에 뭘 사용하나 하면은 이 스피드 폴리시라고 하거든요. 이 스피드 폴리시랑 이 호일을 쓸 겁니다. 이 호일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알터네이터부터 먼저 할 건데, 추가 습기라던가 물이 조금 들어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스피드 폴리시를 먼저 감싸줍니다.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미치겠네. 토핑 오일을 포함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감싸줍니다. 어차피 물을 측면에서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만 이제 닿게 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일단 제너레이터를 타올로 스피드 폴리시로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부분을, 옆이나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가볍게 꾹꾹 눌러주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걸 최소한 막아줍니다. 이 정도로 막아줘야 돼요. 이게 잘 안 날아가요. 물 쏜다고 해서 뭐 크게 그게 없고, 안에 스피드 플래시도 넣기 때문에 물 유입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세요. 이게 물을 아예 쏟아 붓는 것보다 이 정도 방수 처리를 해주면 안전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마스킹 가볍게 끝났습니다. 제너레이터 있는 부분도 마스킹을 했고, 그 다음에 센서 2개 있는 게 보이는 거 3개, 상단에 노출된 센서는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터리랑 ECU까지. 이게 쿠킹 오일을 쓰는 이유가 이 형상을 굉장히 이렇게 잘 잡아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완벽하게 방수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쿠킹 오일로 마감을 해주면은 세차 다른 데를 편하게 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생활 방수가 다 됩니다. 기본 생활 방수에 습기를 머금지 않도록 타월을 넣어주고 그 위에 이제 쿠킹 오일로 형상으로 해서 덮어줍니다. 이건 제가 고안해 놓은 방법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디테일링 샵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오래전에 배운 거예요. 기본 안전적인 마스킹을 하고 시공하는 곳도 있다는 점은 아셔야 될 거예요. 물 쏘고 고압 세차 해도 차량에 아주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하면 돼요. 엔진룸은 기본적으로 생활방수가 됩니다. 독일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디테일링 샵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깔끔하냐. 자, 디테일링 샵들은 기본적으로 액체가 분사되는 에어건을 많이 씁니다. 에어건을 쓰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플라스틱 드레싱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뿌린 다음에 보통 닦아내는 업체가 제일 많고요. 그러면은 색상도 입혀지면서 엔진룸은 일반인이 봤을 때 까매야 그냥 이뻐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게 토네이도건이 액상으로 밀어내면서 이런 때까지 그대로 밀어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분사되는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오염물이 아래로 누적되게 됩니다. 기름때가 쉽게 빠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플라스틱 드레싱제가 이런데 만약에 너무 과하게 도포가 되면 특징이 다음에 엔진룸 열어보게 되면은 일일이 탈지제라던가 전용 클리너로 이렇게 닦는 것보다 그 다음 누적, 먼지 누적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요. 왜냐면 플라스틱이라던가 고무 드레싱은 기본적으로 유분기를 좀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 탈지제로 다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만 전용 드레싱을 도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백날하잖아요. 근데 엔진룸 맡겨보면 업체들 굉장히 빨리 끝내죠. 그 이유가 전부 다 도포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일부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가볍게 부분 물 세차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건 업체마다 다 방법이 상이해요. 제가 운영을 했었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물 세척이 필요한 차를 제가 알고 있으면은 제가 마스킹을 한 다음에 당연히 고압 세척을 하고, 어렵다 그러면은 고객님한테 시간을 좀 더 달라 한 다음에 커버 뜯고 하나하나 전부 다 탈지제로 다 닦은 다음에 토네이도건도 사용을 하면서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다 닦습니다. 솔직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조사 매뉴얼북을 보면은 고압 세척을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 차가 있고 아닌 차가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누적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색상이라든가 이런 황변으로 또 그대로 이어지고, 제가 엔진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길가에 예를 들어 쓰레기가 몇 개 떨어져 있는 곳은 또 쓰레기가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엔진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비를 맡겼을 때도 그렇고 정비하시는 분들은 차량 상태, 엔진룸 상태로 이 사람이 얼마나 차에 신경 쓰는지를 대충 압니다. 알기 때문에 뭐 다 엄청 다 잘해주긴 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조심조심하고 신경 써주시기도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디테일링 사업할 때 차량 상태로 보고 이분은 관리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그거에 맞춰서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너무 춥습니다. 진짜 너무 추워요. 지금
와, 그 점심이 됐는데도 영상 2도 이상 안 올라가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제가 손도 막 얼거하고 그런데 좀 대충 해도 대충 보여드리는 영상이라 대충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이해는 해주십시오. 간혹 이러신 분들 계세요. 타이어 드레싱, 플라스틱 드레싱, 레자 왁스로 그냥 엔진을 이렇게 덕지덕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떡지는 겁니다. 떡지는 거. 탈지제를 써야 된다는 점 이해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고압 세척을 했었을 때는 탈취제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도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엔진룸 클리닝 먼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주의사항이 첫 번째로 엔진의 열을 충분히 식혀줘야 됩니다. 이 엔진은 열이 어마어마하죠. 이 열을 충분히 식혀주지 않으면은 이 물이라던가 케미컬을 이제 사용을 했었을 때 이 증발되게 되면서 뭐 냄새가 독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고착될 수가 있어요. 얼룩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손에 화상 입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엔진룸은 충분히 식혀줘야 됩니다. 시원하게 물 뿌려줍니다. 그냥. 자,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약간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이거 충분히 식은 겁니다.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건 폼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카샴푸에다가 소량의 에탄올을 섞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카샴푸는 중성 카샴푸예요. 중성 카샴푸에 이 소량의 에탄올을 조금 넣어주면은 굉장히 좀 진짜 적게 넣었거든요. 이거 희석비보다 훨씬 더 연하게 둔 건데, 에탄올을 넣으면 일단은 차량에 있는 그 기름때를 좀 많이 불려줍니다. 폼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탈지 폼을 만드는 거죠. 탈지를 한다는 거는 유분, 즉 기름때를 없애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탈지를 해준과 동시에 그 다음에 폼이 조금 더 풍성하게 나와요. 풍성하게 나온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잘 마르지 않습니다.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폼이 뿌려놓은 상태에서 얼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증발되면서. 그래서 그 위에 에탄올 조금 넣어준 겁니다. 진짜 소량만 넣었어요. 소량만. 여러분 너무 추워요. 겨울에 이게 뭔 짓인지. 해외 포럼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 또 저희 DM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나라의 좀 후드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세차 문화를 저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에 대해서 큰 그게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독일이랑 고성능 차량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자국민에서 많이 하는 차, 일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물을 쏜다고 합니다. 물을 그냥 저처럼 이렇게 마스킹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어코드 뭐 세차 뭐 이런 거를 키워드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실 때 그 영어로 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해외 포럼들이 어떻게 세차를 하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추워요. 진짜 너무 추워 죽겠네. 이게 원래 집에서 고구마 먹고 좀 쉬고 싶었는데, 이거 이 안에 브러쉬로 해서 닦아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다 브러쉬 이제 끝났죠? 정말 간단합니다. 세차가 해주면 됩니다. 세차. 자, 여러분 일단 정말 간단했죠?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에탄올이 약간의 들어간 탈지폼을 만들어서 탈지폼을 도포한 다음에 브러쉬질까지 하고 위에 세척도 깔끔하게 끝난 상태입니다. 보면은 때가 거진 다 벗겨졌어요. 다 벗겨졌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아까는 핑크색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저 하얀색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유튜브 광고라던가 이런 데 많이 봤을 거예요. 세차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뿌린 다음에 물을 쏘면은 코팅이 된다. 비슷한 원리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수입산인데 카프로 하이드로 폼이라는 겁니다. 폼 자체가 도포되고 물을 쏘면은 그 물에 반응을 해서 플라스틱, 유리, 도장면 모든 곳을 코팅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SiO2 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수력도 굉장히 오래가고 코팅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 발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물이 맺습니다. 어느 정도 코팅이 다 입혀졌다는 거거든요. 플라스틱도 이렇게 물이 약간의 친수형처럼 이렇게 점점 고이죠. 그러면은 물기 제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에어블로어로 지금 있는 물기를 다 제거해 주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물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빼줘도 됩니다. 다 빼줘도 돼요. 버려. 자, 타월 하나도 안 젖었죠. 이게 쿠킹 오일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나 혼자 이런다. 여기 알터네이터 한번 볼까요? 보세요. 하나도 안 젖었죠? 보세요. 뽀송뽀송합니다. 자, 대충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스킹은 제대로 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물기 제거를 하겠습니다. 물기 제거하는 거 블로어로 할 겁니다. 엄청 깨끗합니다. 플라스틱 드레싱, 엔진오일 드레싱만 덕지덕지한 것보다 이게 정말 깨끗한 겁니다. 이게 깨끗한 거예요. 뼈대 자체가 하얗게 빛이 나면서, 그리고 나 뭐 이상한 잡투리를 하냐? 죄송합니다. 하얗게 빛이 나면서 플라스틱도 좀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순정의 플라스틱 색상. 엄청 깨끗해 보이죠? 여기도 그렇고 엄청 깨끗합니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걸로 커버가 안 돼요. 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안 했잖아요. 지금 커버된 데는 뭐 어때요? 자, 여러분 차이를 보세요. 한 대 안 한 대 차이가 나죠? 자, 여기 플라스틱 있는 부분, 이거를 뭘로 드레싱을 해주냐? 이겁니다. 뭐야, 이거 아닌데?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시중에 판매하는 플라스틱 드레싱, 레자 왁스, 타이어 드레싱. 자, 거의 성분이 비슷합니다. 이게 워낙 종류가 많아서 다 비슷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거 60%는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를 더 농도를 짙게 쓰느냐 얕게 쓰느냐, 아니면은 일정의 어떤 게 경화제를 쓰느냐, 뭐 그거의 차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사용 안 하는 게 아니지만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 자체가 조금 더 기름진 게 좀 올라오면서 오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스프레이를 씁니다. 이 실리콘 스프레이를 덕지덕 팍 뿌리냐? 아닙니다. 이거를 타올에다가 묻혀가지고 색상을 입힐 건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실리콘 스프레이를 도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라준 겁니다. 이거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나봐요. 그러놓고 실컷 떠들었는데 이미 다 발라놨어요. 보시면은, 자, 엄청 부드럽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그 일반적으로 드레싱 발랐었던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색상도 자연스럽게 입혀졌습니다. 광택감도 나죠. 자, 뒤에까지 볼까요? 보통 뒤에 안 돼 있는 업체들 굉장히 많죠. 자, 뒤에도 엄청 깨끗합니다. 배선 하나하나 전부 다 깨끗하게 닦았어요. 사이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까지. 제가 새 차 만들겠다 했잖아요. 지금 새 차를 안 볼 사람 없겠죠. 그냥 깨끗한 그 기준이랑 좀 다릅니다. 확실히 이 고압 세차를 조금 써야, 좀 물을 써야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자연흡기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또 이런 거기도 하고요. 굉장히 세차가 편합니다. 자동차도 생활방수는 되지만 유의사항 있어야 될 거,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은 오늘처럼 시공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좀 안 닦이는 거, 그것만 좀 닦고요. 제가 이런 거를 못 보는 성격이라 쓸데없는 데를 닦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닦아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진룸 클리닝 했을 때
이 마스킹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물기 제거하는 겁니다. 물이 다 마르고 시동을 뭐 나중에 걸어라, 솔직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만큼 그 중요 부품에만 마스킹 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용하는 거는 블로어라는 겁니다. 이 블로어로 물기를 최대한 빼놓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제가 시동 거는 방식인데 이거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스타트 버튼을 한 번 누르면은 이 상태죠. 자, 한 번 더 누르면은, 자, 이제 전원이 들어옵니다. 브레이크 안 밟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동 건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동 뭐 아침이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이 연료라던가 오일이라던가 이런 게 좀 가라앉겠죠. 자, 구닥다리 차에 은근히 말하는 건데 요즘 차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발생을 하냐. 보통 이 뒤쪽 시트 아래에 펌프가 있습니다. 연료 펌프. 이 연료 펌프가 기름을 흡수하는 소리가 들려. 찡 하고. 자, 이거 몇 초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시동을 걸면은 일반 시동이 잘 걸립니다. 자, 시동 아주 부드럽게 걸렸습니다. 2017년식이고 주행거리가 지금 26,000이에요. 깨끗해. 엔진 소리 너무 좋죠? 아주 깨끗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엔진룸 고압 세척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해도 해도 된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차도 있다. 한마디로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다. 특히 독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있다. 왜냐면은 워낙 고성능이고 옵션도 그렇고 배선이 워낙 많아요. 이게 열 때문에 그 배선 안에 있는 이런 실링들이 어떻게 경화됐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키로수가 얼마 안 된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압 세척은 웬만하면은 개인이 하지 말라. 개인이 하지 말고 샵에 맡기세요. 디테일링 세차라던가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디테일링 샵들 많잖아요. 경력이 좀 된, 업력이 좀 된 곳에 맡기는 거를 권장해요. 저는 수입차라면은 1, 2년 된 데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곳이면은 더 그만큼 노하우가 있겠죠. 이게 디테일링 순서가 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더 이쁘게 찍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갑자기 뭐 찍으려니까 안 부냐? 깃발 보이시죠? 자, 오늘 엔진룸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떠들고 했는데 큰 그거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다 달아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연광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햇빛을 좀 쬐고 있습니다. 와, 진짜 깨끗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깨끗합니다. 이 맛에 제가 셀프 디테일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만족해서 취미상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할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엄청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저 안에 보시면은 저 안에도 깨끗하고 진짜 그냥 새 겁니다. 새 거. 완전 새 겁니다. 맨들맨들. 이게 묻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반짝거리는 게 실리콘 스프레이가 이게 좋아요. 묻어나오지가 않아요. 전혀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안 묻어나오죠? 진짜 깨끗합니다. 자, 다음에 광택 해야겠죠?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 외부는 가지고 와가지고 손도 안 댔어요. 거의 이게 민트급 차량이라 외판은 거의 새 차긴 한데 전 차주분이 관리를 한 건 아니에요. 그 대신 광택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펄감이나 세상이 이게 신차처럼 살아있죠. 많이 사용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트림도 다 깨끗합니다. 진짜 깨끗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가끔 흠집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광택으로 다 케어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방치된 차가 아니라는 걸 이 스티커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9.5세대 분은 이 스티커 아실 겁니다. 이게 야외에 방치되고 막 그랬으면은 얘가 색상이 변색됐을 거예요. 근데 아니죠. 방치된 차량은 아닙니다. 도장면도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에요. 펄감도 살아있고. 근데 보면은 장기스들이 있잖아요. 얘도 복원해야 됩니다. 얘 복원하는 거랑 이런 흠집들 많죠. 이것까지 해서 다음에는 외장 복원 쪽으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